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4시 20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군포로 송환운동을 벌리는 물망초 여기 이사장은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시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이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널리 알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거 읽고 나니까 야,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다는 분노가 치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대한민국 역사를 날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거 예상되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광화문 내 그 좋은 자리에 그 건물을 지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장으로 누가 임명을 했느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주진호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를 작년에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역사 날조를 한 사람입니다. 뭐냐?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가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유엔 총회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므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라고 공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즉 선거를 통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으니까 북한과는 다르다. 북한에서는 그런 공정한 선거가 없었죠. 이 선거는 유엔 감시하에 치러졌습니다. 공산당이 반대 운동을 해가지고 제주도에서는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의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주권적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진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고 38도선 이남에서만 합법정부다 라고 유엔이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결의문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또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역사 날조를 해가지고 교과서에 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선영 이사장이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금 이 역사박물관에서 전쟁포로 평화를 말하다라는 전시회가 진행 중인데 역사를 날조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전시 내용만 보면 평양박물관으로 착각할 정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딱 반줄 8천여 명의 국군 등 1만 2천 명의 유엔군은 대부분 다 돌아왔다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북한 주장이라고 박선영 이사장은 주장합니다. 뭐 사실이죠. 이건 북한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국군 포로는 12만 명인데 송환된 포로는 8천여 명이다. 나머지 10만여 명의 포로들은 아오지 당황해서 노예 같은 광부 생활을 했고 지금도 수백 명이 생존해 있다. 그런데 다 돌려줬다고? 그런데 VOA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건 지금 요 통계는 지금 철거되어 있답니다. 이 국군포로 가족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철거되기 전에
VOA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국군포로 북한이 응유하고 있는 국군포로 8,656명, 미군 3,769명, 다른 나라까지 합쳐가지고 13,000명. 근데 이게 다 거의 다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2014년 유엔의 대북 인권 보고서가 이것을 처음으로 공인을 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 숫자를 약 6만 명으로 봤습니다. 6만 명으로. 유엔 총회의 결의문,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 보고서에 이 통계가 딱 들어갔습니다. 이게 김정은의 반인도 범죄 행위 중에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진행 중인 이 전시회에서는 박선영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북한 주장을 그냥 실었다는 겁니다. 마치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다 돌려보내줬다. 국군포를 다 돌려보내준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박선영 이사장은 이렇게 조목조목 따집니다. 인민군 소년병과 빨치산 여성들까지 국군과 미군이 마구잡이로 포로로 잡아가두고 온갖 차별과 억압 속에 심리적 목적의 교육을 했다고 적어놨답니다. 또 미군이 그 심리적 교육을 치밀하게 수행했다고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음악이 아리랑, 도라지 타령, 경복궁 타령, 천안 삼거리,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이라고 적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민요와 클래식 음악을 틀면 안 되나? 날조 왜곡도 이 정도면 챔피언감이라고 썼습니다. 촛불혁명 정권은 곧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주의시키는 무슨 선전 노래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게다가 포로 수용소를 짓기 위해 민간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니 평시에도 공공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헌법이 지금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전쟁통에 이게 무슨 말인가? 전쟁포를 아예 잡지 말자는 말 아닌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박물관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이렇게 역사를 날조 왜곡하여 반전 반미사상과 가짜 평화를 국민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역사 왜곡 날조하는 역사박물관은 대우각성하고 이 전시회를 즉각 중지하라. 그리해서 오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전 11시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 광화문 미국 대사관 옆입니다. 앞에서 물망초 주최로 왜곡 날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규탄 및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화문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옆에 있습니다. 앞에서 물망초 주최로 역사 왜곡 박물관 규탄 기자회견을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군포로 6만 명이 불법 억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김정은과 자주 만나면서 연인 사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에게 생존자 돌려보내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방부가 전우가 6개 사단 6만 명이 불법 억류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돌려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군이 지금과 같은 경매를 받으면서 이런 동래북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좌파들이 대한민국 국군을 경매를 하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전후 6만 명을 적에게 넘겨준 거죠. 사실은 결과적으로 넘겨주고 내몰라라 하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흘린 피로 희생으로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으면서 돌려달라는 말 한 번 꺼내본 적이 없는 이런 군대, 이런 국군 죄값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양심이 있으면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앞으로 엄중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야 됩니다. 그 통계의 통계가 북한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겠다 라고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죠. 국군포로 6만 명의 문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거의 대한민국 우파 정권도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파가 가장 잘못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군포로를 외면했다. 그 죄값을 받고 있다니까요.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이야기할 뿐 국군포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라이언 일병 영화를 보십시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죽는 구출작전을 펴니다. 이 6만 명은 라이언 일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이언 일병 6만 명입니다. 라이언 일병 6만 명. 6만 명을 버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역사 날조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는 화요일 18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서 물망초 주최로 규탄 집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